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관계, 바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 사랑이 조건 없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제의 끈으로 작용할 때 딸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모녀관계의 기초는 딸을 어머니와는 분리된 고유한 한 명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인생의 경로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말이죠. 하지만 자기의 성향의 어머니에게 이러한 개념은 견딜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해방시키기보다는 소유하려 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진정한 관계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거래에 가깝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딸은 어머니라는 연출가가 만든 연극 무대 위의 배우가 됩니다. 모든 장면, 모든 대사는 어머니의 이미지, 어머니의 필요, 그리고 어머니의 감정적 만족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딸이 정해진 대본에서 벗어나 즉흥 연기를 시도한다면, 즉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어머니가 만든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어머니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을 넘어 치밀하게 계획된 정서적 파괴 공작으로 반응합니다. 사랑과 통제를 혼동하는 것. 이것이 딸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애정은 오직 순종하고 수긍하고 어머니의 기대를 거울처럼 비출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질문하거나 성장하거나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때 그 애정은 가차없이 철회됩니다. 하지만 이 애정의 철회는 항상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거나 명백하게 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차갑고 멀어지고 미묘한 표정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합니다. 딸이 독립적인 무언가를 추종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할 때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딸이 괴로워할 때 그녀는 교묘하게 대화의 주제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심지어 칭찬을 할 때조차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비판이 숨어 있고 그 칼날은 미소라는 가면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딸은 사랑에 대한 왜곡된 지도를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맺음을 수능과 동일시하게 되고 사랑이란 작고 순하고 이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머물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딸의 개성은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기껏해야 용인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원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느끼는 자부심 또한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그 자부심은 오직 딸의 선택이 어머니 자신을 긍정적으로 비출 때만 빛납니다. 딸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향해 나아갈 때, 특히 그것이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욕망과 충돌할 때, 그것은 성숙이 아닌 반항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딸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딸에게서 안정된 자아감을 앗아갑니다. 그녀는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살피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능은 과거에 처벌받거나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수줍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이 왜곡되거나 거부당하거나 훗날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하기 전에 망설입니다. 결국 딸은 늘 주변을 경계하고 정서적으로 탈진하며 왜 자신이 관계 속에서 그토록 불안해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 상황을 더욱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의 성 어머니가 세상에는 지극히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어머니로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쿠키를 굽고 모든 학교 행사에 참석하며 딸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바로 그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그녀의 지지는 목줄이었고 그녀의 애정은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오직 자신의 위대함이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딸의 독립성을 축하하는 대신 그것과 경쟁합니다. 딸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는 반항으로 간주되고 어머니의 개입 없이 내려진 모든 결정은 배신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하여 딸은 심리적인 이중 구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 곁에 머물며 너 자신을 잃든가 아니면 너 자신이 되어 내가 주는 사랑을 잃든가. 이것은 평범한 모녀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체계적인 심리적 통제이며 생존을 위해 진정한 자아를 부식시키는 과정입니다. 딸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꾸린 후에도 그녀 내면의 나침반은 여전히 자신을 주장하려 할 때마다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이러한 역학을 연애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며 오직 순응할 때만 인정을 베푸는 파트너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성 어머니가 훔쳐가는 것은 미묘하지만 지대합니다. 그녀는 딸의 자유만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의 자체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사랑이 통제처럼 보일 때 딸은 진정으로 연결되는 법이 아니라 연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의 성 어머니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는 바로 정서적 무효화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자녀의 감정 세계에서 선택적으로 지워버리는 것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딸에게 감정적 현실은 단순히 의심받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지워집니다. 딸의 감정은 표현의 한 형태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구축한 현실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됩니다. 감정적 관심의 중심에 머물러야 한다는 욕구에 이끌리는 어머니는 자신이 통제하지 않거나 자신이 유발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이용할 수 없는 딸의 감정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무효화는 종종 아주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딸이 울면 그녀는 과민 반응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면 무례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관련되지 않았거나 어머니가 승인하지 않은 일로 행복을 표현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점차 딸은 자신의 감정이 단지 불편하거나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가 항상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거짓된 염려의 포장지에 쌓여 전달되기도 합니다. 다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혹은 그렇게 느끼는 건 너에게 좋지 않아 와 같은 말들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식,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딸은 정서적으로 파편화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 자체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은 수치심이 되고 분노는 두려움이 되며 기쁨은 죄책감이 됩니다. 그녀는 그저 단순하게 느끼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어머니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편집하고 숨기고 지적으로 분석하는 법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성인기 관계의 청사진이 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이 축소되거나 무시당하는 관계에 들어섭니다. 불편함을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는 파트너가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너무 예민하다고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래전 그녀가 자유롭게 느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에 의해 심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기의 성 어머니는 통제 속에서 번성하며 정서적 무효화는 결코 학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그 통제를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딸에게서 감정에 대한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그녀는 딸을 잡고 순종적이며 불안정한 상태로 묶어둡니다. 딸은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진실을 억눌러야 한다고 배웁니다. 상처받았을 때 미소 지어야 하고 화가 났을 때 동의해야 하며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이 억압은 사라지지 않고 쌓여갑니다. 그것은 몸 안에서 골마 터져 불안, 우울증, 신체적 질병 또는 만성적인 자기의심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역학의 가장 해로운 측면은 그것이 얼마나 깊이 내면화되는가에 있습니다. 딸은 무효화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항상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그저 정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존재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감시하고 침묵시키며 서서히 자기 자신의 감정에게 이방인이 되어갑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그녀는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많은 예상된 판단의 층을 거쳐 걸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직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무시된 모든 눈물, 외면당한 모든 두려움, 그리고 다시 쓰여진 모든 기억을 통해 짜여진 거대한 수치심의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연대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 어머니는 자신의 내면에 깨지기 쉽고 상처 입은 자아, 결코 마주하려 하지 않는 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 질투, 실패 또는 내면의 혼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외부로 표출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고 가장 취약한 대상이 바로 그녀의 딸이 됩니다. 이 뒤틀린 심리적 반전 속에서 딸은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거울을 통해 성장하거나 책임지기보다는 거울을 산산조각 내고 깨졌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을 가장한 비난입니다. 자기의 성 어머니는 딸이 단지 자신감이 있을 뿐인데도 그녀를 오만하다고 봅니다. 딸이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 이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을 추구할 때 감사할 줄 모른다고 낙인 찍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서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그림자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투심을 마주하는 대신 딸이 관심을 갈구한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자녀에게 무능함을 투사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수치심, 분노, 실망을 그리는 캔버스가 됩니다. 딸에게 이것은 현실 왜곡의 장을 만듭니다. 그녀는 동시에 너무 과하고 또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뛰어나면 오만하고 힘들어하면 실망스럽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무례하고 조용히 있으면 차갑습니다. 이 메시지는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딸이 무엇을 하든 어머니는 자신의 불안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것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딸은 이 왜곡된 피드백을 내면화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결함이 있거나 가치가 없거나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 패턴은 종종 성인기까지 이어져 건설적인 피드백과 악의적인 투사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이거나 감사할 줄 모르거나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관계에서 지나치게 애쓸 수 있습니다. 칭찬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취를 폄하하며 너무 큰 소리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감정적 반응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수년간 다른 사람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대해 책임지도록 강요받은 결과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수치심을 담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아이가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 어머니에게 이 단계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딸은 어머니가 그토록 힘들게 유지해온 감정적 통제의 위계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딸의 정체성이 꽃피우는 것 자체가 반란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 어머니는 그 과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딸의 자신감을 해체하고 그녀의 인식을 왜곡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 파괴 공작은 종종 미묘한 심리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빈정거림으로 포장된 작지만 끊임없는 비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딸이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시도하면 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정말 그게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꿈을 좇으면 그 현실성을 의심합니다.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든가. 이 끊임없는 부식성 논평은 훈육이나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염려로 이장한 정체성 파괴 공작입니다. 딸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선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그녀의 관심사는 어리석게 느껴지며 그녀의 감정은 과장된 것으로 그녀의 꿈은 순진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원하는 이미지, 즉 순응하고 비위를 맞추며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창조적이 아니라 반응적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딸은 파편화된 자아감을 가진 여성이 됩니다. 그녀는 세상 속에서 정서적으로 길을 잃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인정, 승인 또는 지침을 찾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딸의 원래 자아는 묻혀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부분, 그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저항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불꽃은 수년간의 감정적 조건화와 조작 아래 묻혀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패턴들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깊이 불안정한 어머니의 계산된 전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출구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진실을 마주할 때 오는 슬픔은 종종 압도적이지만 그것은 또한 해방의 시작입니다. 딸의 여정은 단지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 가치, 그리고 삶의 비전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코 존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자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과하지도 너무 감정적이지도 너무 이기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